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태블릿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그림 사이즈는 얘가 한 4.5 정도 되고요. 이거는 7cm 정도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도식화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뭐냐면 아주 특징적인 부분만 알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사실적인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식화된 이런 그림에서 사실적으로 되려면 필요한 것들이 한 4-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때 이제 간단하게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첫 번째 원근법. 원근법에서 투시법이 필요합니다. 투시. 얘가 이거에서 이렇게 되려면 이거는 자세한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원근에서 필요한 거는 크기가 있습니다. 크고 작고 크고 작고. 근데 원근 투시를 맞춰서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자, 두 번째는 또 원근법인데 공기 원근법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있는 것이 3. 이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적이 되려면 여기에 뭐가 더 있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4. 드로잉 할 때 필요한 선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선이, 지평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툭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얘가 언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평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평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뚝 끊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점 상태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덕을 그리고 싶을 때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면 언덕이 되는 거죠. 근데 언덕이 아니고 평원을 그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모이듯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투시를 하는 요령이 있어요. 방식. 자, 여기서 이게 눈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처음에 대충 이거를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이때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아까 이 소실점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이 됐든 이 선의 기울기가 됐든 이게 이렇게 소실점으로 가는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얘가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거의 평평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뭔가 서 있는 느낌이 돼요. 이게 더 심하게 되면 폭포처럼 보인다고 제가 뭐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 모양을, 이쪽에 있는 모양을 그릴 때는 이렇게 해서 이 기울기를 맞춘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 기울기도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기울기가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이쪽에 소실점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그릴 때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어주는 느낌으로
이 폭을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되는 거죠. 기울기도 결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할 때 여기 아까 점처럼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런 느낌이 이렇게 누워서 쭉 멀어지는 그런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크고 작은 형태, 네, 크기 형태, 크기의 원근법. 자, 크기는요, 여기서 보통 보면 이 정도 크기를 하시는데 작아져도 요만큼 작아지는 정도밖에 안 작아지세요. 그게 아니라 여기 이 크기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작아집니다. 보통은 이제 3등분 정도를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되게 크게 그리고 중간은 모양만 적당히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모양이 안 보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죠. 자, 3번 요소 뭐냐면 이게 흙길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뭔가가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흙은 밑에 있고 그래서 이 높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단층, 단차를 생각을 해서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단차를 그리는데 이때 자, 양쪽을 다 단차가 있게 그리는 게 아니고요. 단차가 보이는 방향이 있어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보여지는 그림이다. 길이다. 그러면 양쪽 단차가 다 보입니다. 이렇게 다 보이겠죠. 네, 가로수 같이. 근데 이게 이제 지금처럼 한쪽으로 보이면 이렇게 몰려가면은 이쪽은 안 보이고 한쪽만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쪽이랑 여기 이 단차, 그 다음에 여기도 이쪽은 안 보이고 이쪽은 보이게 되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길에는 이렇게 평평하게 쭉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꿀렁임이 있습니다. 지금 단어가 생각이 빨리 안 나네요. 제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꿀렁임, 울퉁불퉁. 네, 흙길에는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도 큼직큼직하게 이제 오래된 것 같은 도로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어쨌거나 지금은 흙길인데 꿀렁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꿀렁임들을 이렇게 그려주는데 이것도 앞에는 조금 크게 그리고 멀리는 조금 작게 그려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이제 부스러기들이 있죠. 네, 돌들이 있을 수가 있죠. 네, 풀도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 흙길에 돌이 없는 경우 자갈, 아주 작은 것들 해서 이제 또 표현을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러운데요. 자, 이때 또 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이게 낮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든지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것을 이제 일부러 좀 많이 길게 해주기도 하고 적게 해주기도 하고 없는 걸 만들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림에 뭔가 재미있는 요소를 넣어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선에 대해서 선의 표현,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화 뭐 아니면 그냥 연필일 경우 필요하겠죠. 네. 자, 일단 단차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높낮이가 있잖아요. 높이를 표현하는 선은 위아래 이런 선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앞에 거는 좀
크게 그리고 여기는 작게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거의 없이 그리고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쭉 멀어지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단차는 대부분 다 그늘인 경우가 많아요. 그늘. 얘는 네, 그늘.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해주면 되십니다. 만약에 뭐 더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서 더 어두운 거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그림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까요? 단차, 그림자. 자, 그림자는 바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그립니다. 수평. 근데 이거를 끝을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촥촥 날리면 조금 다른 느낌이 될 수도 있어요. 네. 펜선이라면 네, 이렇게 선을 이렇게 끊었다 줄였다 이거 하나만으로 어색하다 싶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또 원근을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여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같은 굵기로 그리고 있지만 굵기가 달라지면 좋겠죠. 자, 그리고 꿀렁임. 네. 자, 꿀렁임은 같은 지면에 있는데 이거는 약간 곡선이나 지렁이 기어가듯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연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눕혀서 그리면 되거든요. 저는 지금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 눕힌 느낌으로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네, 돌은 바위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제 조그맣게 있으니까 큼직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돌이 자 어떤 돌멩이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아닙니다. 공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자, 이런 모양으로 울퉁불퉁한 걸로 그리는데 이것도 이렇게 지면과 닿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여기가 깎인 모양이 되거나 절벽같이 느끼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어떤 이렇게 모양 앞으로 튀어나온 모양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뭔가 튀어나온 모양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빛이 있어요. 그러면 그림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해서 이런 입체감을 앞쪽에 살짝 주고 멀어지면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4가지 정도를 알아봤는데요. 이거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어떤 유명한 그 유튜버께서 이제 그린 걸 봤는데 이게 외국 사이트였어요. 네. 얘를 선을 지금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는 속도감 속도감을 내줄 때 좋은 것 같아요. 속도감. 근데 속도감을 내줄 때는 주위의 것들이 다 흐려집니다. 우리가 이제 확 가면 여기는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뭔가 이제 어색한 그런 그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방향으로 하면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물이 흐르는 것 같죠? 그래서 선을 너무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멀어지게가 아니고 이 선이 작아지는 걸로 하시면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공기원근법을 빼먹었네요. 공기원근법은 이 뒤쪽이 지금 밝아야 되는데
뒤쪽이 좀 어둡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둡게 표현을 하는 것은 이제 어두운 배경일 때 하고, 대부분 밝은 낮이면 뒤가 밝아지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그림 되시길 바랍니다.